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포 집행입니다. 네. 특히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어쩌면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 경호처 직원들 가족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칠문칠답 법률 상담 네. 그것을 지금 공개를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예. 이게 거부해도 항명죄 처벌 안 된다. 예. 요건데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예, 뭐 저기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네. 저보다 훨씬 잘 아시지만 물어보시는 것 그렇진 같은데 않습니다. 예. 예.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 적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예 항명죄라는 것이 없고 군인이 다만 아니다. 예. 예. 이제 직무유기죄만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위법한 지시는 당연히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죠.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냥 일반 직무유기죄도 그냥 직무를 태만히 하는 거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완전히 정말 의식적으로 방위 포기하는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뭐 한우 신용을 하면서 제대로 안 했다는 걸로 처벌받으실 일도 없고 네. 뭐 그 전에 위법 지시니까 처벌받을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위법 지시, 부당한 지시 예. 그 범위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그 네. 부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뭐 소명서 양식 같은 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쓰시라고 하면서 그 범위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체포 영장의 집행 저지에 관한 명령은 다 부당 지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가라는 것도 저는 부당 지시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다 부당 지시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의 집행에 협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경호 인력은 제가 보기에 몇 명에서 십수몇 명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훌륭한 공무원들이세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뭐 조폭처럼 무슨 잡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깡패가 아닙니다. 법 네. 집행하러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예우를 갖춰서 모셔갈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직무는 정지됐지만 신분이 있으니까 동행해서 구치소까지 따라간다든가 뭐 필요하면 구치소 내에 일부 뭐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팀을 잠깐 남겨둔다든가 그 정도면 되는데 200명을 왜 동원합니까? 200명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부당 지시니 거부하시고 사무실에 앉아서 아니면 본인의 원래 근무 장소에 계셔서 평소 하시던 일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만약에 경호라는 거는 예. 굳이 말씀드리면 체포가 집행되고 만약 그 구금 장소까지 갈 때 예. 그때 옆에 있어 그 정도만 그게 가장 가능하다는 중요한 거죠. 거죠, 사실. 그 인원수가 뭐 몇 명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200명씩 와서 스크럼 짜고 있는 거는 예. 그 자체가 부당한 지시다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따를 짓입니다.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예. 항명죄도 아니고 직무유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걸 따랐을 때 예. 형사 책임, 뭐 네. 이후에 사실 징계 책임까지 다 문제가 됩니다. 예. 자, 공수처가 그 얘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네. 아니면 방해치상, 직권남용 등등 또 민사 책임도 지겠다. 민사 질 수 책임까지. 있다. 이렇게 예. 경고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수 얘기. 그냥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그냥 확인해 준 거죠. 네.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단체 다중의 미력으로 하면 되는데 네. 200명 동원하면 단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 안 써도 기본 특수로 시작하고요. 그러면 7년 6개월 이하입니다. 거기다가 뭐 피 하나 나거나 뭐 손가락 하나 삔다. 네. 치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기징역. 사람이 정말로 그럴 일 없지만 무기를 써서 사람이 죽으면 5년 이상. 거기다가 정말 살인 고의까지 있으면 사형 무기 5년 이상. 이건 제가 보기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조금 더 불상사 일어나면 할수록 경호처 직원들한테는 더 강력한 처벌. 또 그리고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으면 그 전체적 그 자리에 있던 전체 모든 사람한테 예. 형사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나 이게 지금 사전에 만약에 네. 무기 사용이나 이런 걸로 해서 체포영장을 막으라는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고 네. 그에 따라서 나가면 이거는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범이다.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그걸 받아들이고 나간 순간 예. 이제 그래서 그 다 폭행을 안 하고 버티면 좋겠지만 혹시 한 명이 일탈해가지고 뭐 때리고 뭐 좀 칼도 쓴다는 그것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칼 얘기도 있었습니다. 칼 총 쓰면 그러면 사람 몸에 찌르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그 행위 자체로 살인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무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칼 총이 살인에 이를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는 다 갖고 계시거든요. 네. 잘못하면 전체가 살인 미수죄 공범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살인자가 될 수가 있다. 예. 얘기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체포영장 집행을 그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서 분사 노송하겠다라고 예. 공수에 밝힌 상황인데 예. 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뭐 그 전에 문제 삼는 게 뭐였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꾸 좀 정확하지 않은 법률 지식을 전달하시는데 네. 대통령을 체포하는 행위는 영장을 제시하고 그분을 데려가는 행위입니다. 네. 근데 가기 위해서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들이 막고 있는 걸 치우는 거는요. 그거는 경찰 행정의 영역이고요. 네. 그러다가 한 명이 뭐 한두 명이 진짜로 폭행 협박을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 그런 별개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체포하는 거는 영장 필요 없어요. 네. 심지어는 국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체포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네. 수사권이 있는 거기 계신 분들 다 뭐 순경 이상의 다 경찰 분들입니다. 네. 사법 경찰 관리 분들인데 뭐 국민도 할 수 있는 거를 경찰이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체포해서 소송하는 거뭐 너무 당연하게 가능합니다. 어제 관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윤석열 체포 저지 거부 소명서 이걸 예. 배부했던데 예. 그 소명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위법 지시이기 때문에 예. 그냥 거부하면 당연히 처벌받지 않으시고 네. 근데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음흠. 그거를 좀 확실한 어떤 근거로서 하고 싶은 경우에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왜 이 체포 불법이 체포 영장 집행 저지가 불법이니 나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소명하고 그러고 이제 거부할 수 있게 다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이 항상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냥 무단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안전하게 그런 사유를 써서 서명하셔서 찍어서 가족한테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두시고 성관하게 제출하고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면 네. 확실하게 좋다는 거죠. 뭐 만약에 정 어려우시면 그런 얘기하고 비밀 녹음 하셔도 돼요. 비밀 녹음도 해야 대화자 된다. 간의 네. 녹음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증거를 이제 마련해 주시면 마음이 더 편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뭐 그렇게 해야만 지시 거부가 가능하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또 상급자도 좀 움찔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용기를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행동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에 있는 한 200여 분의 네. 경호관들한테 경호처 직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싸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경호를 해야 된다 하면 네.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신용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게 이거를 가능하나? 법률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입니다. 광의. 예. 예. 우리가 법의 폭행죄에서도 폭행을 쓰는데요. 네. 그거는 협의, 좁은 의미의 폭행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네. 신체에 대해서. 네. 근데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협박은 광의로서 사람에 대해서 일체의 직간접적인 행사를 다 포함해요. 네. 공무집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스크럼 짜고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다가 밀고 들어온다. 그럼 최대한 접촉을 피하면서 그냥 빠지세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장에 어쩔 수 없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아하. 절대 몸싸움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그 광의의 폭행이 되지 않도록 뭐 당연히 협박하거나 특히 무기를 소지하는 거는 그 자체로 협박이 될 수 있으니까 무기, 예. 무기를 외부에 보이면서 위협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마시고. 예. 그 무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총 얘기도 나오고요. 예. 칼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윤석열 측에서 예. 이렇게 경호처 직원들한테 예. 무기 이렇게 써라 예. 독촉했다면 네. 윤석열은 어떤 책임도 져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만약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면 예. 그러면 앞서 말한 모든 범죄, 특수공무 집행 방해, 치상, 뭐 사람 죽으면 치사, 살인, 살인 미수, 뭐 또 직권남용이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예. 거기다가 무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벌칙까지 다 적용되는데요. 네. 공범으로서 수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동 정범에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은 새로운 내란 행위의 선동이다. 아, 내란 선동으로 보시는 거군요. 제가 이석기 그 통합진보당 그 예. 관련해서 내란 선동죄 유죄 판결문을 정독했습니다. 다 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130명 앞에서 유사시에 위기시에 음흠. 대한민국 시설을 뭐 무기로 타격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류, 물류 뭐 이런 네. 얘기로 130명한테 그것도 일반인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한테 해도 선동이 되는데 200명의 무기 정말 최고의 진짜 무기를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요원들이잖아요. 요원들이죠. 그분들은 대통령을 지키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칼이든 총이든 조직적으로 체포영장 막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는 이건 거의 이제 전투를 벌이라는 수준이 되고 예. 그건 새로운 내란 또는 이제 실행되면 내란, 실행 전에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기 판례가 있습니다. 내란 음모죄, 내란죄로 지금 처벌된 이석기 판례에 따르면 윤석열이 지금 지시하는 이 내용들, 무기 사용 이렇게 독촉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차성화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윤석열도 얘기 중에 경찰이나 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신분증 제시하고 예. 마스크 착용하지 말고 예. 뭐 얼굴 공개하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이제 제가 묻고 싶어요. 예. 검찰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예. 그럼 본인이 처리하신 사건 중에 예. 그렇게 안 한 공권력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건 위법사니까 기소하지 않다거나 오히려 스스로 이건 위법 수집 증거니까 이걸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객관 의무를 지잖아요. 네. 저는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하고 오히려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진압을 하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특정한 경찰관 한 명을 찍어가지고 위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마스크 쓰는 거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분증 제시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그 현행범을 바로 급하게 그러니까요. 체포하는 건데 그 절차는 그런 식의 절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그 판례가 예. 그 경찰관 직무 수행 관련한 불신검문 관련해서도 범죄자가 자신을 왜 불신검문하는지 확실히 아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신분증 제시를 할 필요도 없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딱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걸 불신검문으로 보더라도. 근데 예.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니까요. 현행범 체포고 현행범 체포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체포 이유를 고지하고 만약에 급하면 체포하고 나서 고지하고 뭐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인의 조력을 그런 건 당연히 이 베테랑 분들인데 네. 체포의 절차를 당연히 법에 따라 지키시겠죠. 이 말은 얼굴 공개해 그러면 우리 편이 너희 사진을 찍어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어라는 위협을 주고 싶다는 그러니까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이해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지금 변호인단이 이제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뭐 기자회견 엄청 했는데 이제서야 변호인 선임계를 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네. 언론의 책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만 사실 뭐 독일에서 나치가 등장해서 네.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도 사실은 민주주의가 스스로 의회가 스스로 그 의회권을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선동하는 그런 표현들을 여과 없이 계속 지금 막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변호인이 아닌데 변호인 이상으로 훨씬 더 했죠. 사실은 예. 이제서 이제 냈는데 예. 그 의도는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위기를 느껴서 변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분이 아마 변호인으로서 현장에 가서 뭘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뭐 경찰 요즘은 적지만 예전에 좀 시위를 너무 시위의 자유를 좀 억압하고 진압할 때 경찰관들이 그런 불법 시위에 대해서 이제 좀 무리하게 하실 때 변호인들이 함께 네. 그 부당함을 지적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했잖아요. 예전에요. 예전에. 예. 근데 이제 그걸 약간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네. 법을 알려주겠다, 경찰관을 설득해 보겠다. 설득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변호인 선임계 내고 하는 말이 탄핵 이후에 결론 나고 네. 그때 체포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그렇지만 오늘 또 탄핵 1차 변론길인데 불출석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심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중앙지법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 얘기는 서부지법도 관할이 있는 것 같은데 주소지 관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심지어 네, 형사소송법에 관할 위반은 소송행위에 영향이 없다고 해요. 그렇죠. 영장 받는 검사의 신청행위도 소송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조문 보면 형소법과 그 다음에 그 공수처법 다 두 개의 어떤 가능성이 다 존재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이게 좀 선동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기소가 됐다. 그러면 불기소 기소하라고 하잖아요. 네, 기소하면 출석만 안 해도 재판이 안 됩니다. 예. 출석 거부할 것이다. 출석 거부하겠죠. 아니면 기록이 방대해. 나 조사할 시간을 줘. 아니면
이 본심이 나오겠죠. 지금 탄핵이 더 중요한데 탄핵 이후로 저는 그게 본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본심이 나오는 거죠. 이 재판을 절대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불리한 사실들, 불리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럼 헌재가 그 기록을 뭐 복사해서 보겠죠. 보고 또 네. 필요한 증인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당연히 형사 절차의 신속한 진행 또는 그 법에 따른 진행은 탄핵 심판에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불법적인 영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예. 이제 계속 재판을 거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론길 특히 탄핵 심판에 변론길은 꼭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던데 예. 1차 불출석 했거든요. 예. 지금 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것도 좀 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래서 예. 이것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예. 1차는 맞습니다. 탄핵도 지연을 해야죠. 네. 4월 18일이면 재판관 2명 나가는데 그러면 또 이제 6명이 되잖아요. 네. 최대한 끄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연하는 목적 외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죠? 체포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예. 그럼 길거리에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긴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 영장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잡아갈 수 있어요. 변론길 참석했을 때 잡아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때. 경호처 직원하고 충돌할 필요도 없죠. 네. 저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사람입니까? 왜 이래 자꾸 이럽니까? 그 변호하는 사람들도 뭐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면면을 봤는데 네. 좀 죄송한데 변호사로서 예. 실제 법원의 현장에서 예. 변호사로서 피의자를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고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하면서 그런 경력을 유지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뭐 거의 정치인 수준의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을 변호사 출신이 뭐 법률가 출신이긴 한데 법률가라고 네. 저희가 부를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부정선거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변호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자, 지금 수사 기록 관련해서 헌재가 지금 중앙지검이나 뭐 경찰청 또 국방부 또 경찰단 예. 사법경찰단 예. 자료를 받았는데 또 윤석열 측은 국회법 130조 위반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쟁점은 여기 와서 처음 들어서 한번 네. 찾아봤거든요. 예. 기다리면서. 예. 근데 보니까 그 조사하게 할 수 있다지 반드시 정식의 그런 조사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건 아닌 걸로 나오고 그게 네. 필요했으면 오히려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의무화된 거면. 그리고 그 헌재법상 수사 기록 복사하는 거는 복사 금지가 아니에요. 기록의 송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고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쉽죠. 복사하고 뭐 찍고 뭐 스캔하고. 근데 이거는 87년 기억하세요. 87년 헌법이 만들어진 그때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예요. 네. 기록 가져가 버리면 재판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고 그래서 실제로 헌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수사 기록 복사해서 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정확히 그렇게 복사해서 봐서 이 조항의 위반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규칙도 만들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미 있게 한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우리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윤석열이나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들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학자로서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걸 열심히 듣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 중에 네. 그분들의 말이 정말 그러니까 맞다라고 할 만한 거는 정말 송구하게도 거의 없다고 하나도 볼 수도 없다. 거의 없다. 다만 이건 있죠. 쟁점을 제시하시긴 하세요. 제시는 한다. 예를 들어서 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수색이란 말이 있으니 예. 이게 사람 수색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다음에요. 네. 문헌을 찾아가시고 뒤져보시면 네. 논문 각주에 네. 물건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하는 게 각주가 서너 줄이에요. 책이 막 열대 권이에요. 네. 저기 사람까지라고 쓰진 않지만 이게 예. 장소 수색으로 또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쓴 그 사람을 언급하지도 않고. 사람은 아니지만. 네. 네. 근데 그게 한 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정도의 성실성은 있으셔야죠. 공부하시면. 네. 그럼 지금 말씀대로 법을 조금 알고 뭐라도 하나씩 갖다 대고 문제 네. 제기는 네. 그나마 하는 건데 네. 그게
타당하거나 일리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제 로스쿨 수업에서 학생으로 만났으면 네. 저는 엄청 격려해줬을 것 같아요. 아 경련해 준다. 네, 왜냐면 그 저 변호인 측 저 네, 사람들. 네, 왜냐면 네. 리걸 마인드가 뛰어난 거예요. 온갖 온갖 아무 말 대잔치라도 아이고. 배울 때는 던져내서 예, 쟁점을 예. 발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이고. 변호를 하는 거잖아요. 학생이 아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쟁점을 찾으시면 음흠. 공부하셔야죠. 음흠. 기존의 판례와 학설과 문헌을 보고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는지를 네. 책임을 갖고 보셔야죠. 그게 피의자를 위한 겁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네. 변호인입니다. 네.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서라도 더 좀 이렇게 될 만한 것 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해가지고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심지어 문제 제가 아니냐. 좀 이상한데 제가 그 페북에 올린 글을 보고 나중에 네. 그걸 보고 자기의 주장을 보충하는 듯한 네. 것도 봤거든요. 네. 그 뭐 선호가 뒤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글을 보고 오히려 바꾸는 상황이다. 네. 자, 이제 탄핵 심판은 열차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변론기일도 지금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언제쯤 끝날까요? 저는 예측이 아니라요. 네. 신속해야 된다라고 신속해야 얘기합니다. 된다. 일단은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탄핵과 비교했을 때,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그때는 뭐 세월호 몇 시간 뭐 내밀한 비선들의 최순실이 존재도 네.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네. 근데 지금은 포고문만 봐도 국회 기능 정지가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다. 빨리 할 수 있다.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해야 되는 게 이분들이 저는 정말 조심스러운데 네. 탄핵 결정이 나도 불복하려는 빌드업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4월에 임박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또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 2명이 빠지면 6명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재심 청구 얘기도 막 네. 뭐 언뜻 하는 분도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심이 없습니다. 네, 없지만 할까 체포영장도 지금 뭐 권한쟁이라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막 만들. 그러니까 이의 신청도 잘 아시겠지만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수십 없습니다. 년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의신청이 없어요. 네. 법상으로. 근데 법상으로. 법원이 정말 친절하게 네. 이유가 있어서 해주셨죠. 그런 거 안 된다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 3월에 결정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헌법재판소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고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3월에 탄핵 결정이 만약에 난다면 네. 그에 따라서 다음 대선이 잘 진행돼서 이제 내가 6명이 돼도 괜찮겠구나. 그런 상태라면 이제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4월 이후에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직무 계속 가처분까지 고민해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2명이 퇴임을 하는 거가 만약에 그런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네. 뭐 아니면 여야가 합의해서 저는 법을 바꾸면 좋겠어요. 법을 개정해서 정말로 후임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는 임기를 지속하는 걸로 입법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 그게 흠결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입법을 과연 이 반대쪽에서 받아줄지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또 3분의 2 정족수를 또 재의결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반드시 입법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직무계속 가처분이라도 좀 탄핵 불복이 이제 가시화되면 4월 초나 내릴 수 있게 그래서 헌재를 보호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근데 하고 있으니까요. 헌법재판소 임명부터 거부하는 거는 자신들의 헌법을 파기하는 행위의 가장 큰 자기가 보기엔 적이겠죠.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네. 수호자입니다. 수호자. 예. 그래서 이 9명의 완전체를 유지하는 것. 저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계신 마은혁 이분도 22일 날 변론한다고 하는데 그거 네. 어떻게 뭐 바로 될까요? 권한쟁의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다는데. 글을 올렸는데 헌법소원이 하나 제기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로 인해서 국민들 헌법재판이 다 멈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임명 보류는 위헌이다. 네. 이런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어요. 김정한 변호사님이 정말 네. 헌법을 지키고 계신데 예. 그게 반드시 인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도 안 되면 권한쟁의도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거기도 가처분이 시정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마은혁 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정말로 안 하면 임시지휘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되는 거는 이미 국회 본회의 의결로 다 그렇죠. 정해졌고 임명만 하면 끝날 건데. 그렇죠. 거부할 재량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변호사 자격 있고 다 훌륭한 예, 분들이고 법관이고 그래서 저는 임시지휘를 부여하는 가처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로 완전체를 만들어서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반드시 맡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탄핵 불복까지 고려해서 네. 임시지 부여 가처분, 음흠. 그 다음에 직무계속 가처분, 이제 가능하다면 그 전에 입법으로 그런 네.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체포라든지 탄핵 심판 법적인 쟁점 뭐 이게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고 근데 우리 차성환 우리 시립대 교수님께서 많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 혹시 필요하면 다시 한번 더 예. 모셔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예, 해도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을 쓸까 말까 고민 중인 게 네. 만약에 경호처 이거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분이 하다가 다치시잖아요. 네. 그럼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재해로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은 범죄 행위로 인한 경우에 보장을 안 해줘요. 네. 이분들이 잘못하면 치료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는다. 순직도 인정이 안 되고 좀 표현이 그런데 정말 명예롭지 않은 부상과 죽음이 돼서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족과 유족에게도 전혀 아무런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검토 중인데 예.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대통령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부하를 그런 사지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예. 딱딱 거래 돌아다니고 안 하는 것 같고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본인이 했을 때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만약 다쳤을 때 어떠한 공무상 재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도 불가능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 예. 앞으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성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